선일덴탈 자석 4총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 타입, 돔 타입, 미니 임플란트용 마그 플란트, 장악 구개용 픽스등이 있습니다. 플랫 타입과 돔 타입은 레귤러 임플란트용입니다. 마그 플란트는 레귤러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없는 초고령 환자에게 적합한 임플란트입니다. 장악 구개용 픽스대는 치조골이 완전 소실되어 치조골에는 더 이상 식립할 수 없는 환자에게 적합한 장악 구개 전용 미니 임플란트입니다. 마그 플란트는 이미 출시된 지가 5년이 지나 일반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없는 수많은 어르신의 삶을 바꾸어드린 원조 자석식 미니 임플란트입니다. 그림에 보시면 의치의 수직 압력으로 잇몸이 짓이겨진 불쌍한 환자를 보고 계십니다. 자석의 스타퍼 기능으로 인해 더 이상 의치가 잇몸에 수직 압력을 가하지 않아 건강하게 회복된 잇몸을 보고 계십니다. 원장님께서 어르신의 수명을 10년 연장시켜 드렸습니다. 어르신한테 건강한 삶을 10년 연장해 드릴 테니 꼭 마그 플란트를 식립하시라고 권해주시면 좋습니다. 원장님은 의치로 인해 스트레스 안 받아 좋고 환자는 매일 식사 시간이 즐거워서 좋고 일석이조입니다. 선일 마그네틱은 네오디움 자석을 이용하여 만들었습니다. 일본 아이치스트리 마그핏과 같은 방식으로 제작되었으며 아이치스트리 마그핏도 내부에는 ND 자석이 들어있습니다. 이 자석은 부피 대비 강한 자력을 띠나 고온에 민감하고 티타늄으로 하우징하였습니다. 마그네틱 덴처의 유지력이 약해지는 경우로는 뜨거운 열에 의해 자력이 약해졌거나 키퍼와의 접촉이 원만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자력은 뜨거운 열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60년 동안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뜨거운 물 200도씨에 닿으면 자력은 급격히 소실됩니다. 자석이 뜨거운 음식에 노출되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력은 그만큼 더 떨어지게 되므로 되도록이면 뜨거운 음식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선일덴탈 자석은 플랫 타입과 돔 타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석의 자력이 센 순서로는 플랫 타입 자석은 5파이 2T, 4파이 3T, 5파이 1.5T, 4파이 2T, 4파이 1.5T이고 돔 타입 자석은 5파이 2.5T, 4파이 2.5T입니다. 덴처에 들어갈 자석의 공간이 허락된다면 가능한 자력이 센 자석을 쓰시는 것이 틀니의 유지력뿐만 아니라 자석의 수명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어 좋습니다. 틀니의 자력이 높다고 하여 임플란트 데미지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플란트는 수직 압력에는 강하지만 측방 압력에 약한데 자석은 임플란트에 측방 압력을 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덴처 내부에 크게 홀을 뚫으시고 자석 때문에 레진이 바깥으로 조금 튀어나와도 유지력만 좋으면 환자는 튀어나온 것에 대해 컴플레인하지 않으므로 될 수 있는 한 힘이 센 자석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돔 타입과 플랫 타입 자석 비교.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의 장점만을 모은 마그네틱 돔 타입은 키퍼와 자석 구조체의 결합면이 둥근 돔 형상으로 디자인되어 장점인 레터럴 포스에 견딜 수 있는 기능과 플랫 타입의 장점인 자동제 안착이 용이한 기능을 동시에 가진 제품입니다. 돔 타입은 쉬운 탈부착과 총의치 탈락 방지 유용성 등 술자와 환자 모두의 편의성을 한층 높여 시술에 대해 환자 및 술자가 갖는 부담감을 많이 감소시켰습니다. 간단한 시술로 저작, 심미, 발음 기능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시술 시 높은 효율성과 안정성을 자랑하여 많은 임상가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모든 타입의 픽스처에 모두 호환돼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가지 타입 자석 중에서는 돔 자석이 플랫 자석보다 자력이 더 셉니다. 돔 타입이 플랫 타입보다 0.5T 더 높습니다. 키퍼와의 접촉 면적이 넓습니다.
틀니가 구강 내에서 움직이는 양은 0.2mm이며 이 정도의 미세한 움직임으로 인한 돔자석과 키퍼의 어긋남으로는 유지력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만약 2mm의 움직임이 생긴다면 유지력은 당연 약해집니다. 이 경우는 자석의 위치를 세 위치로 바꾸어 주시면 됩니다. 자석 어태치먼트의 장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석 구조체와 자성제로부터 형성된 자력을 이용해 임플란트를 연결해 구강 내에 편리하게 장착시킬 수 있는 장치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석 유지 장치는 적용이 단순하며 의치 변이 시 재안착이 쉽고 임상에서 특별한 술식이 필요 없어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자성에 의한 인력을 이용해 쉽게 탈부착이 가능해 고령 환자도 틀니를 손쉽게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마모나 파손이 없을 경우 반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의치의 측방압이 가해져도 의치 자체가 탈락하지 임플란트 픽스처에 데미지를 주지 않기 때문에 뼈가 약하신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어태치먼트입니다. 픽스처가 가장 잘 저항하는 수직 방향의 저장력의 저항력이 가장 좋습니다. 매스 투 매그네틱 어태치먼트 시스템은 초고령 환자 및 장애인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어태치먼트입니다. 일상생활조차 쉽지 않은 분들이 의치를 제자리에 맞춰 놓기가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초고령 환자가 넣었다 뺐다 하는 틀니의 경우 본인은 물론 간병인이나 가족들이 옆에서 도와주기에도 편리하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상악은 악궁의 구조상 임플란트를 평행하게 식립하는 것이 원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골질도 안 좋아서 상악은 자석 어태치먼트가 최적의 솔루션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한 개는 델락, 나머지 하나는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시술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완성된 의치에 잉여레진이 빠져나올 수 있는 벤트 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키퍼는 치은에서 1 내지 2mm 노출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마그플란트와 키퍼가 결합된 것을 보고 계십니다. 자석을 의치상에 부착할 때 잉여레진이 언더컷 하방으로 들어가면 의치가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동봉된 블럭아웃 링이나 플라스틱 밴드를 사용하시고 그래도 안심이 안되면 러버댐으로 블럭아웃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의치가 떨어지지 않으면 하이스피드 바로 자석을 갈아내시면 됩니다. 자석을 의치상에 합착할 때 의치를 밀어넣는 힘이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압박하는 힘이 너무 커서 점막부를 너무 눌러서는 안되고 반대로 불충분하면 의치상의 치조제에 대한 접합이 불충분하게 되어 들뜰 가능성이 생기므로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하악에서는 환자를 어블라이트 위치에서 전방에서 양손의 손가락으로 적당하게 눌러줍니다. 상악에서는 환자의 후방에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력은 쿨롱의 법칙에 의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므로 갭이 작으면 작을수록 자석의 유지력이 좋습니다. 자석과 키퍼는 잘 미끄러집니다. 키퍼와 자석의 결합력을 높이려면 첫 번째, 키퍼와 자석이 맞닿는 부위에 레진 접착제 중 본드를 바릅니다. 두 번째, 본드가 칠해진 키퍼 헤드에 자석을 정위치시키고 광중압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상태에서 틀니와 자석을 맞물리면 자석과 키퍼의 위치가 어긋나지 않고 정확하게 맞붙게 되어서 덴초의 유지력이 더욱 좋아집니다.